안녕하세요. 별승TV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 방송을 켠 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시죠? 퀴어 축제를 한다고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퀴어 반대 집회에 사실 매년 참석했었어요. 코로나 때는 사실 퀴어 축제도 없었고, 그래서 반대 집회도 없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전이라 그때는 저희 아이가 중학생 또 초등학생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참석한 해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퀴어 축제에 있었던 그 남자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한 20살 정도 아니면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20살 초반 정도 되는 그런 남자아이인데, 근데 이제 외국인 그 퀴어 축제에 참가한 아이 그 사람이랑, 그 외국인은 좀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때 거기 서울시청역에 그쪽에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화장실이 엄청 붐볐어요. 왜냐면 퀴어 축제에 온 사람들 또 반대 집회에 온 사람들 해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줄 서 있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여자 화장실은 또 줄 서잖아요. 거기는 다들. 줄 서서 사실 화장실 가려고 서 있었는데 거기 그 남자 그 외국인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둘이 오더니, 청년들이 오더니 그 남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화장실 CCTV 있어요? CCTV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복장이 어땠냐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분홍색, 찐 분홍색 치마에. 그 웃더리도 좀 되게 야시시한 그런 웃더리에 남잔데 그렇게 치마에 스타킹에 이제 그렇게 신고 있었던 친구였고, 그리고 그 외국인은 그냥 남자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신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 둘이 화장실에 CCTV가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참 이상하죠, 그쵸? 그래 둘이 이제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갔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 이제 그런 일들을 사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같이 봤어요. 그거를 걔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를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보여주기가 민망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참 근데 이제 그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다급하게 여기 CCTV가 있나요? 화장실에 물어보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욕망을 못 이겨서 이제 그 대중 화장실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거를 어쨌든 참지 못하는 거죠. 그 욕구 자체를. 사실 이 동성애라는 거는 그냥 음란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란한 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10대 때, 그때는 사실 이제 그 이성 간의 그런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그 채우기에는 굉장히 뭔가, 너무나도 이제 좀, 더 커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때 한창 막 욕구가 발달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동성 친구가 가깝기 때문에, 저는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성 친구가 가깝기 때문에, 동성 친구 간의 그런 그 감정들이 좀 더 그렇게, 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 동성 친구와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을. 그리고 그때는 사실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그 어른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주는 어른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사실 그 동성애로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어, 너는 원래부터 그런 애야,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일이 있어서 이제 지방에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 도속도로 휴게소 거기에 잠깐 이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파마를 했는데 한 요만큼 해서 완전히 아줌마 파마, 빠글빠글한 파마를 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깡 말랐어요. 근데 누가 봐도 남자예요. 보라색 원피스를, 짧은 원피스를 입고 그 다음에 찐분홍색 그 옆에 크로스로 된 핸드백을 메고 남잔데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어디를 갈까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뒤를 이제 뒷모습을 봤죠. 뒷모습을 봤는데
여자 화장실을 갈까? 남자 화장실을 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진짜 축 처진 어깨로 진짜 그 구두 있잖아요. 여자 구두를 신고, 그리고 보라색 원피스에 찐 분홍색 그 크로스백을 메고 남자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진짜 정체성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거는요. 성 정체성은 언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 정체성은요,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이 때는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사실 아이 자체도 자기가 분간이 안 가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나는 여자야 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언제 진짜 내가 여자구나 라는 걸 느꼈냐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아서 내가 어머니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제가 나는 여자구나 라는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제 성 정체성을 알았다니까요, 완벽하게. 어렸을 때는 사실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위아래로 내가 남자인데 위아래로 누나랑 여동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 남자 게이 쪽으로 많이 빠지죠. 왜냐면 정체성을 남자로서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여성성을 강조하는 놀이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누나가 나한테 여자 옷 입히고 화장해주고 이러다 보면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진짜 여자인가, 여자가 더 편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자기의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걸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 남자아이를 낳는데 난 딸을 낳고 싶었어. 그랬다고 해서 얘를 자꾸 딸의 옷을 입히고 계속 화장을 시켜보고, 너 예쁘다, 너는 진짜 여자 같아, 이런 말 계속하면 얘는 그냥 게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아이인데 얘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딸 5인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맏딸이었어요. 맏딸인데 엄마가 네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아들이었으면 아빠의 그 힘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매일 혀를 끌끌 차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아이처럼 사실 저는 행동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나는 딸로 태어났구나라는, 엄마가 나를 딸로 태어난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전 남자처럼 행동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에도 여자아이와의 그런 관계들이, 친구와의 관계들이 사실 약간의 이성적인 그런 관계들을 많이 저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자로 태어난 거를 굉장히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내가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의 여성성을 찾고 난 다음에 너무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동성애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성전환 수술한 친구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렸을 때 성전환 수술한 친구들, 그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정말 성에 대한 그 성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영원히 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술을 해버리는 친구들은. 엄마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때 정말 이 동성애 막 축제하고, 그리고 동성애 편향적인 그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버거킹에만 가도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편말 보면은 여자는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여잔데 난 남자일 수 있어 라는 그런 편말로 여자 화장실 붙어 있어요. 남자는 약간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그런 편말로 그 남자친구는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여자니까 조신하게 행동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여자로서 자꾸 강요하면 안 된다. 남자한테는 넌 남자니까 씩씩해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더 여자인지 남자인지. 저도 어렸을 때 너가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 말 한마디에 제 성정체성이 흔들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번에 토요일 날 동성애 반제 집회 하잖아요. 정말 여기에 학원에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나가셔야 돼요. 진짜 나가서 우리 아이들 지켜야 됩니다. 정말 깨어있으신 선생님들,
정말 나가서 정말 거기에서 머릿수 하나라도 더 하셔서요. 저희는 매년 가족이 같이 나가요. 매년 나갔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나가셔야 돼요. 내 아이를 지키고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의 정말 그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려면 진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망가집니다. 이 동성애는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에요. 정말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또 엄마들도 다 나가서 우리 아이들 지키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 동성애 반대 집회 꼭 참석해 주시고 또 그때는 꼭 우리 아이들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정말 동성애자들 너무나도 불쌍한 아이들 우리 친구들 중에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은 커가면서 너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일이야. 지금 헷갈린다고 해서 지금 네가 너의 성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정말 없어. 일단은 성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넌 남자로서 여자로서 한 번 더 너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 봐. 왜냐면 그걸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 아이가 그 자기의 반대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이 메마른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음란함으로 계속 빠져들어가 봤자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선생님들 정말 아이들을 지킵시다. 정말 이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 만나요.